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예. 자, 권한의 유임 위탁을 볼게요. 자, 정부 조직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그 유임 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 정부 조직법 6조 첫 중간에 1항 첫째 줄 끝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유임이라는 것은 일부를 하는 것이죠. 전부를 하면 그건 유임할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관 들어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대신에 대리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죠. 임의 대리는 일부만인데 법정 대리는 사고가 나서 없어진 거니까 전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리라고 얘기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라고 하면 일부만 가야 되는 것이고 법정 대리면 전부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기 때문에 대리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유임은 무조건 일부죠. 유임은 내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것인데 통째로 넘겨줄 거면 유임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어내버려야지. 그래서 유임은 일부죠, 일부. 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유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유임할 수 있다. 유임은 뭐고 위탁은 뭐죠? 우리 법령에서는 유임은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한테 유임하는 것이 유임이고 타 행정기관한테 넘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분 남기신 줄 몰랐네. 뭐 별거 아니니까. 예. 자, 여기에서 유임 있고 위탁인데 지금이 처음이에요. 자, 유임은 하급기관 또는 보조기관한테 넘기는 것이, 권한을 넘기는 것이 유임입니다. 위탁은 타 행정기관한테 넘기는 것이 위탁이에요. 근데 여기 표현이 지금 앞쪽은 전혀 의문사항이 없죠. 근데 뒤쪽에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왜 위탁, 유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타 행정기관은 위탁이에요, 위탁. 근데 유임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플러스 중앙행정기관 각 부, 뭐 행안부,文부 각 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성격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에 유임하거나 맞고, 타행정기관 하면 이제 위탁만 나와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들어가니까 자치단체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독립된 자치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중앙 부처들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 또는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사망 끝을 보시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이 가능 규정으로만, 그냥 재량 규정으로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민간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공무수탁 사인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밑에 이제 유임 위탁 규정을 보시면, 자, 3조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장, 다른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유임 및 위탁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기관, 하급 행정기관장한테는 이제 유임만 해당하는 것이고, 타 행정기관장한테는 위탁만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유임, 위탁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자, 2번 유임 및 위탁할 때에는 그 밑에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떠넘길 때는 인력 예산도 함께 줘야지. 그래서 함께 주라고 가행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관해야 한다. 인력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이게 가행적으로 둔 것이고요. 사망에 행정기관장은 유임 위탁할 때에는 아래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그 끝에 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임 위탁을 할 때 유임 위탁만 해놓고 협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사발령 딱 나면 전임자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면 진짜 개고생하죠. 이 부처들은 기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그냥 아예 유임 위탁할 때 수임 수탁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해주고 처리 지침까지 다 통보하도록, 그래야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6조하고
7조를 구분하셔야 되죠. 자, 6조는 지휘 감독인데요. 유인 및 위탁기관은 그 아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사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조 사전 승인의 제한. 이건 당연히 사전 승인이니까 사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전이라고 썼으니까 사전이지만 승인은 특별한 설명 없으면 사전 승인이에요. 그래서 자, 사전 승인 등의 제한은 거기 다음 페이지 첫째 줄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이건 사전입니다. 사전. 그래서 업무를 넘겨줬으면 넘겨준 거야. 업무를 넘겨줬으면 아무리 하급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장이 있고 시도청장이 있고 경찰서장이 있지만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법령의 규정이 없을 때 자기 맘대로 경찰서 거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경찰서는 경찰서고 시도청은 시도청이고 경찰청은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사후에 위법 부당하면 사후에는 위법한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할 때에도 사후에는 위법 부당하면 취소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사전에는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조직 법정주의. 어떤 행정을 하려면 법에 그 기관이 정해져 있고 임무가 정해져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사전에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유임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대신 사후에는 취소 정지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밑에 직무대리 운영규칙을 보시면요, 저 대통령령인 직무대리 운영 규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청 훈령인 이 직무대리 운영 규칙도 그렇고 다 법정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정대리에 대한 수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거기 4조 6조는 이제 똑같습니다. 4조 6조는 기관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4조 소속 기관장 등 직무대리,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청장에게, 즉 차장이 있는, 그러니까 시도청에 차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차장이 있는 것은 당연히 차장이 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정 대리 해야 되는 것이고, 차장이 없는 곳은 부장이 통상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하여튼 부장이 3명이 있으면 순위가 정해져 있어 이미. 그래서 하여튼 1부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2부장, 3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래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이 대리한다. 그 밑에 경찰서장, 다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6조 경찰서장의 직무대리, 끝에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 계급의 과장이.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장 중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경무과장이 1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무과장이 하는 것이죠. 누가 지정할 것 없이 경무과장이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조 중간에 그 외의 공무원에게, 즉 기관장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과장한테, 과장이 뭐 갑자기 죽어버렸다든가 갑자기 병원 가버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규정된 직무 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의 사람한테 이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규정된 직무 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대리 지정권자가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합니다. 즉 아까 기관장은 그냥 순위 정해져 있어. 순위가 기관장 말고 다른 뭐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 지정권자 서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무과장에 사고가 생겨, 직근 하위 계급이 경무과 밑에 뭐 경무계장, 먼계장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서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조 끝에 동일한 계급자를 직대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뭔 말이냐면 아까 기관장은 하위 계급자 중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장 중에 1부장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장한테 사고가 생겨. 그러면 직대 지정권자가, 즉 시도청장이 부 밑에 있는 총경들 중에서 한 명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청장이 바로 밑에 하위 계급뿐만 아니라 동일 계급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저
그 경찰서에서 경무과장이 문제가 났어. 그러면 그 밑에 통상 이제 경무계장한테 지정을 하죠. 뭐 거기 뭐 정장계장도 있고 경리계장도 있고 그렇지만 통상 이제 경무계장을 지정하죠. 근데 서장이 딱 보기에 경무계장, 정보와 장비계장, 뭐 경리계장 다 좀 띨띨해. 그러면 야 경비과장 네가 경무과장까지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 계급한 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10조에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대를 할 때, 이 법정 대리를 할 때 자기 직무를 하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즉 경무계장한테 경무과장까지 하라 그래. 경무과장 직대를 하라 그래. 그러면 경무계장 하면서 경무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비과장한테 경무과장까지 하라 그래. 그러면 경비과장을 하면서 경무과장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개를 시켜버리면 세 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 대리를 할 수 있고요. 대신 그 밑에 본래 담당할 직위의 업무를 본래 담당할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직대하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아래 승진 후보자에게는 그 밑에 직대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1월 초에 승진자 발표하잖아요. 그럼 승진자를 바로 승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승진 후보자 명부에 넣죠. 그래서 여러분 승진 대상자 명부가 있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어요. 승진 대상자 명부는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 수가 지난 사람들 순번으로 쫙 매인 것이 승진 대상자 명부고 승진이 확정되면 승진 후보자 명부로 가는 것이죠. 왜냐? 바로 승진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 1월 달에 승진이 확정되면 거기 순서에 따라서 6월 달에 해주기도 하고 12월 달에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승진이 확정되면 승진 후보자 명부가 됩니다. 근데 일정 시기 지난 다음에 달아주죠. 근데 1월 초에 승진이 확정되면 바로 1월 말 2월 초 정기 인사 때 승무자를 뭘로 발령을 내겠어요? 경감에서 경정승인이 확정된 사람은 경정 보직 자료로 넣어주죠. 이때 아직 승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내요. 직대로 내요. 근데 그 직대로 낼 때 어디 과장 직대해서 딱 그 업무만 맡기지. 그래서 승진 후보자만큼은 정기 인사 때 아직 승진은 안 했지만 승진이 확정됐기 때문에 딱 그 업무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직무 대리자는 끝에 다시 직무 대리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지금 여기는 다 법정 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가 또 법정 대리 시키면 안 되지. 자기가 사고 나서 죽어버려. 그러면 법정 대리가 아니라 원래 여기에 법정 대리가 되는 것이죠. 원청의 법정 대리. 그래서 다시 직무 대리 할 수 없다. 이 말을 법정 대리니까 법정 대리 지금 법정 대리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 또 법정 대리 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4번에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보시면요. 4조, 5조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 4조가 부서 입장입니다. 부서 입장. 5조는 경과자 입장이에요. 경과자 입장. 사람 입장. 경과자 입장. 그래서 4조의 인사운영의 원칙. 부서 입장에서 자, 끝에 첫째 줄 끝에 부서에는 이 말이 지금 앞에 설명이 수사경과 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배치한다. 맞지. 수사경과에는 수사경과자를 배치한다. 근데 끝에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경과 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배치한다. 부족하면 다른 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배치할 수 있다. 맞죠?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5조는 이제 사람 입장, 경과자 입장에서는 자 수사경과자는 수사경찰 근무부서 이제 괄호는 제가 써 넣은 거예요. 거기에 뭐 괄호 있는 것들은 제가 써 넣은 겁니다. 수사경찰 근무부서에 배치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경과자 입장에서 경과자는 그 수사경과에 배치한다. 그런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부서에 배치할 수 있지. 그러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아까 부서 입장에서는 수사경과자를 배치한다. 수사경과자가 부족하면 다른 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사람 입장에서는 수사경과 근무부서에 배치한다. 근데 정원을 초과해. 그럼 다 배치 못하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조는 부서 입장, 5조는 경과자 입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15조에 이 수사경과 해제 사유가 있는데 이 해제 사유가 필요적 해제 사유가 있고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죠. 이제 필요적 해제 사유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서 해제해야 한다. 이게 필요적 해제 사유고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죠. 근데 이제 필요적 해제 사유가 오징갱입니다. 오징갱. 그래서 필요적 해제 필자까지 넣어서 그냥 오징갱 필. 저는 그냥 그렇게 숙지했습니다. 오징갱 필. 다만 여기 오징갱에 이제 오는 5년 연속 비수사부서 근무. 그다음에 징은 이제 징계인데 모든 징계가 아니라 청인부 징계입니다. 청인부 징계. 청인부. 그래서 청렴, 인권 침해, 부정청탁 관련된 징계하면 해제해야 한다. 수사효과를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오징갱필. 나머지가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죠. 근데 임의적 해제 사유 중에서 2년 연속 비수사부서 근무 이게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5년 연속 비수사부서 근무가 필요적 해제 사유, 2년 연속 비수사부서 근무가 임의적 해제 사유. 자, 5번 임용권의 유임을 볼게요. 임용권의 유임. 임용권의 유임 겁나 짜증나요. 겁나 짜증나는데 여기 이제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이 뭐냐면 먼저 경찰 공무원법은 그냥 단순해요. 그냥 유임 규정을 그냥 한 조에다가 단순하게 해놨어요. 이것을 임용령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구체화시킨 것이죠. 자, 그런데 법에서는 유임할 수 있다예요. 임용령에서는 법에 있는 사항을 구체화시킨 것은 유임한다. 법에 없는 사항을 새로 유임하는 것은 또 유임할 수 있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위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한다 또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경찰공무원법의 임용권자, 자 경찰청장은 그 아래 중간에 시도지사, 국수본부장, 소속기관장, 이걸 소속기관 등의 장 하면 이제 시도청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기관 하면 어떤 때는 시도청장까지 함께 아울러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시도청장 빼놓고 저 부속기관, 교육기관하고 경찰병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 좀 와리가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쨌든 소속기관 장하고 시도경찰청장까지 다 들어가니까 소속기관 등의 장 이렇게 등에게 유임할 수 있어요. 유임할 수 있습니다. 유임해야 한다가 아니라 유임할 수 있고요. 왜냐 구체화시키지 않았고 그냥 딱 대상자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큰 틀에서 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시도지사는 유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경위, 시도청장에게 다시 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다 유임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딱 그냥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경찰공무원 임용료로 가시면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구체화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유임한다가 나오고 경찰공무원법에 없는 사항을 새로 유임하는 경우에는 유임할 수 있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자 4조 1항에 경찰청장은 그 아래 시도지사에게 그 아래 보시 중간에 경정의 휴직복 전파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유임한다. 지금 구체화시켰죠. 지금 저 자치형사 사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지구대 파출소는 뭐 제외하고 그다음에 경정의 휴직복 전파 경감 이하 이렇게 구체화시켰지 않습니까? 구체화시킨 것을 유임한다. 자 2항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에게 국수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 전보권을 유임한다. 왜냐면 아까 경찰공무원법에 국수본부장도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그걸 구체화시킨 것은 유임한다. 자 3항에 경찰청장은 그 아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 소속기관 등 하면 저 부속기관 교육기관하고 플러스 시도청장까지 그래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경정의 휴직복 전파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유임한다. 마지막으로 4항에 임용권을 유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 자경 이후에 다시 유임한다. 이것도 아까 경찰 공무원법에 있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는
시도 작용이 시도청장에게 다시 유임할 수 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킨 거기 때문에 역시 다시 유임한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찰 공무원법에 시도지사는 시도작용이 그다음에 시도청장에게 다시 유임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경찰 공무원법에. 시도청장은 사라져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 유임 조항을 더 써야 되는데 서로 이제 의견 다툼이 있으니까 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 5항 6항을 박스로 해놨죠. 왜 박스로 해놨냐면 여기는 유임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제 박스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로 해놓은 5항 6항은 경찰 공무원법에 없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유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임할 수 있다가 나온 겁니다. 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시도작용인은 그래 시도청장에게 다시 유임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법에 없는 것을 새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임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시도청장은 소속 경감이야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찰 공무원법에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임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용권의 유임은 이제 뭐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먼저 유임할 수 있단지 유임한단지 그거부터 좀 알아야 이게 저기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서는 유임할 수 있다. 그거를 임용령에서 유임한다. 가행규정 구체화시켜서 유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임한다가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사항을 구체화시킨 것은 유임한다. 경찰 공무원법에 없는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유임 규정은 다시 그냥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아래 것들은 추가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각종 경찰 공무원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규 채용을 보시면 자, 신규 채용 경정 순경 공개 경쟁 시험으로 한답니다. 그냥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2항의 경위 신규 채용은 경대 경찰 간부부생 중에서 한다. 다 한답니다. 한다. 그래서 우리 그냥 채용은 공채죠. 공채는 그냥 입술이 막 뜯어져가지고 저 공채는 그냥 한답니다. 근데 경채는 신규 채용할 수 있답니다. 경력 경쟁 채용 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위에 공채 큰 틀에서 공채 큰 틀의 두 가지는 한다. 경채는 경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조 채용 후보자 명부를 보시면요. 12조 채용 후보자 명부. 자, 1항의 셋째 줄을 보시면 성적 순위에 따라서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채용 후보자 명부는 반드시 등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채용 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 후보자 명부에 반드시 등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규 채용은 채용 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릅니다. 이 등재 순위가 시험의 성적 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신임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는 다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을 받으면 교육 성적 순위에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하시면 교육기관 그 성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임용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용기간 뭐 결정할 것 있으면 그것도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아래 경찰 이게 뭐 살기야 착 예. 임용령 자, 임용 또는 임용 제청에 의해 그 아랫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아랫줄에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해서 대부분은 다 재량 규정으로 좀 두고 있죠. 특히 이제 불이익 처분은 재량 규정으로 많이 두고 있고 나머지도 좀 재량 규정으로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조항이에요. 우리 경찰학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불이익 뭐 잘못할 건 잘못하지 않을 건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어요. 저기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이것이 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여튼 임용이 유예가 되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그 사유가 없어져. 그러면 통상 다른 데서는 다 하야 한다로 서술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 곳이죠. 그러나 교수들이 시험을 출제하면 그냥 규정 그냥 넣어서 출제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시험 공부를 해본 현직들이 출제를 하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부했던 거기서 내죠. 근데 이제 교수들이 출제하면 어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막 숙지하면서 점차적으로 막 넓히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 15로 갈게요. 15. 자 15 임용. 자 13조 15 임용. 자 1년간 15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왜 그래? 다음 날. 오늘이 15 만료 기간이면 저녁 먹고 한밤중에 술 처먹고 돼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정규 임용은 그 다음 날에 임용합니다. 자, 2항 휴직 정감 15 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강행적으로 빼버립니다. 이 기간은 빼버립니다. 자, 3항 중간에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그 아래 면직시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인사에 관한 불이익 처분은 대부분 다 임의적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면직되면 작살나는데 그거를 그냥 강행적으로 딱 해놓으면 그 기관장한테 어떤 재량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살펴봐서 면직을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봐서 그래서 면직시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뭐지 저기 뭐냐 뭐 직위 해제 뭐 직권 면직 이런 것들 다 불이익 처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신 징계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죠. 그냥 기관장들이 자꾸 봐주고 돈 쳐먹고 막 그러니까 가행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사항에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 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5의 예외사항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경대생이 있고요. 경감부가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경찰 공무원이었다가 관뒀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 자치 경찰 공무원에서 다시 일반 경찰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경감까지 들어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15 임용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면 얘네 지금 15를 하고 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경대 경감부 하겠지. 왜냐? 경대 경감부를 15를 면제해줄 이유가 없지. 그러지 않아요? 이 새끼들 지가 하니까 지들이 이거 그냥 면제시켜 놓은 거야. 근데 이게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잘못됐지. 그죠? 이 경대 경감은 15 거쳐야 돼. 근데 잘못 넣어놓은 거예요. 잘못 넣어놨지만 강행규정으로 거치지 아니한다니까 이제 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시켜 주십시오. 나머지 사유는 경찰이 다시 경찰 되는 것이니까 15를 이미 옛날에 거쳤어. 그러니까 거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경대 경감은 거쳐야 되는데 지들이 기한에서 이거 규정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거치지 아니한다. 강행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규정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이죠. 자, 경찰 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20조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그 아래 항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조항인데 강행 규정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 15를 왜 거치죠? 이렇게 지도 감독하려고 1년 동안 항상 지도 감독하려고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지도 감독 이것은 항상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이제 둔 것이고요. 그 아래 2항의 둘째 줄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밑에 면직시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놨겠지. 우리 뭐 직위해제 포함해서 이 직권 면직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인 것으로 해놨습니다. 직위해제 시키거나 면직 시키면 그 개인으로서 아주 그냥 죽어버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관장이 결재권자가 잘 살펴보고 따져보고 할 수 있도록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21조 15에 대한 교육훈련 1번에 1항에 15 임용 경찰 공무원 또는 15 임용 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 임용 예정자에게
임용 예정 계급, 저 중간에 임용 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15 임용 예정자가 교육기관에 있는 우리 교육생들이죠. 1호봉에 80% 주거든요. 그것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딱 이 규정밖에 없어요. 이 규정. 이 규정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급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예컨대 전쟁 나거나 뭐 옛날에 IMF 구제금융시장 그런 상황 오면 안 줄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규정상 규정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2항의 끝도 15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적인 규정이게 따져보고 살펴봐서 정상을 참작해서 기관장이 따져볼 수 있도록. 자, 승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진. 자, 2항의 15조 2항에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해서 합니다. 이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시험과 심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정까지는 경정으로까지는 시험도 가능하고 심사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총경 경무관은 심사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사는 승진 심사에 의해서 한다. 또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시험과 승진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자, 3항에 총경 이하 맨 끝에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이고 또 총경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경무관 의료회까지가 심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무관으로 승진할 사람이 총경이기 때문에 총경까지는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야죠. 승진 대상자 명부가 승진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가 지난 사람들이 다 승진 대상자 명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진이 확정되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진 대상자 명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경무관까지 심사가 가능하니까 바로 밑에 계급 총경까지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야 합니다. 자, 16조 둘째 줄에 근속 승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저 경위까지는 딱 기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100%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 점수에 들어야 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경감으로는 40%밖에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든지 다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속승진 임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아래 18조를 보겠습니다. 18조 둘째 줄에 승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승진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그러니까 저 뒤에는 이제 심사 승진을 얘기하는 것이죠. 승진 시험 합격한 사람, 그다음에 심사 확정된 사람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 승진시켜줄 때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서 승진시켜주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를 반드시 거기다 넣어야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재해야 한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자,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릅니다. 강행입니다. 강행. 그러니까 아까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강행이 되는 것이죠. 승진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도 등재해야 한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아래 대통령령을 보시면 3항에 24조 3항에 첫째 줄 끝에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게 심사 승진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시험 승진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 이상 징계를 먹으면 제외시켜버려요.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는 제외고 누구는 제외잖아. 칼부림나요. 칼부림. 승진은 진짜 너무 민감한 것이라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냥 제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 아래 특별 유근자 등의 특별 승진. 특별 승진은 1계급 특진이 원칙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2계급 특진을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계급 특별 승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경위 이하 전사하거나 순직 그러면 2계급 특별 승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승진은
엄청 따져봐야 돼. 그죠? 특별승진 대상자 딱 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특별승진 시켜주는 거냐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특별승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특별승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승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계급 특진이 기본이고 원칙이고, 2계급 특진 되려면 경위 이하 죽어야 돼. 그래야 2계급 특진 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 규정. 저는 2계급 특진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 정종수 경사, 정종수 순교에서 정종수 경사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경장계급이 없을 때, 경장계급이 1969년도에 도입됐는데 68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저 6.25 최초 전사자가 군인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그게 저 정동진, 지금의 정동진에서 정동진 초소에서 지키고 있다가 막 걔네 하여튼 막 일개 부대가 막 오면서 갈겨가지고 그냥 최초 사망한 6.25 터지기 한 2시간 전에 미리 상륙해서 정동진 초소 지켰던 전대욱 경사가 사망하셨거든요. 우리 경찰 6.25 공식 최초 전사자가 경찰입니다. 경찰. 그 전대욱 경사가 전대욱 순경에서 경찰로 승진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경장 계급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계급 승진한 겁니다. 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 자, 대우 공무원으로 할게요. 대우 공무원. 자, 대우 공무원은 제가 그 세 개 명령을, 3개 법규 명령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대통령령 불령이죠. 대통령령 불령입니다. 자,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승진 임용 규정 사망을 보시면 43조 사망을 보시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예요. 자, 그 공무원 수당대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둘째 줄 끝에 4.1%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답니다. 대통령에는 다 지급할 수 있다예요. 근데 밑에 불령으로 가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상위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을 하위 법령에서는 해야 한다 또는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이걸 내겠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나왔기가 됐으니까 내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어디는 할 수 있다, 어디는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위 대통령령에는 할 수 있다, 하위 불령에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전보를 보시면 26조 전보 둘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답니다. 가행 규정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전보를 해야 한다라고 해놨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저기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1997년 말에 우리 대한민국이 IMF 위기를 맞았거든요. IMF 그때 막 엄청 사람들 잘리죠. 잘려도 일부는 또 사람을 뽑아 아주 규모를 줄여서라도 통상 왜 그러냐면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사람을 조직에 넣는 것 자체가 조직 발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역량, 아이디어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적응해가면서 서로 능력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보, 인사배치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조직을 발전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배치, 전보는 어디냐? 예, 전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놔야 전보를 할 거 아니야. 전보를 해야 조직이 발전한다니까. 새로운 사람들 막 어울리고 하면서 이 조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조직 발전 수단, 돈 안 들이는 조직 발전 수단이기 때문에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자, 21조 전보의 제한을 보시면 첫째 줄 끝에 1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습니다. 즉 어느 한 직위에 배치를 하면 1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밑에 예외사항은 있고 또 감사 담당은 2년 내 전보 불가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밑에 박스에 경찰 감찰 규칙에 감찰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2년 내 전보 불가죠. 그래서 감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는 1년 내 전보 불가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데 1년 내 전보 불가입니다. 전보 자체가 그 공무원한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년 내 전보 불가예요. 근데 감찰은 2년 내 전보 불가입니다. 근데 감찰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 기간은 똑같은데 감사는 2년 내 전부 불가해요. 감찰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전부 불가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부 2년 내 전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감찰은 1년만 지나면 본인이 희망하면 전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없네. 저 이따 경찰 감찰局경찰 감찰局에 1년 이상 근무한 그 감찰관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원하는 곳을 희망지를 보내주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감찰은 1년 지나면 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본인이 원치 않으면 2년 내 전보 불가한 것이죠. 감사는 그냥 2년 내 전보 불가고. 자, 다음 휴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자, 휴직에서는 직권휴직이 있고 의원휴직이 있죠. 직권휴직이 노병소요법입니다. 노병소요법이 노조 전임자, 병역 복무, 그다음에 소재불명, 요양, 질병휴직, 요양이 질병휴직입니다. 질병휴직이 꼭 의원휴직일 것 같은데 직권휴직이야. 질병휴직. 우리가 아프면 의원휴직일 것 같은데 저 휴직 좀 내기 위해서 휴직할 것 같은데 직권휴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이 나갈 수가 있거든. 저도 근무하면서 당뇨병 걸려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함께 근무했어요. 함께 근무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관두면 바로 집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러나 정신이 아팠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제로 휴직시켜야지. 강제로 휴직시킨 다음에 낫지 않으면 직권면책 절차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휴직, 요양휴직이 꼭 의원휴직일 것 같은데 직권휴직이라니까요. 의원휴직이냐 직권휴직이냐가 왜 중요해? 서술어가 달라. 서술어가 의원휴직은 원하면 휴직을 휴직 발령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죠.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휴직 사항을 연결해가지고 맨 끝에다가 휴직을 명해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또 직권휴직 사항 노병소요법을 딱 연결한 다음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직권휴직과 의원휴직,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즉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휴직을 명해야 한다. 아까 그 이 정신이 아파버리면 직권휴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휴직,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된다. 의원휴직,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구분해야 될 것이 의원휴직 중에 육아휴직이 있는데, 육아휴직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면 기관장이 휴직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육아휴직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가 없어서 그냥 자녀들이 없어서 아주 국가가 여러분 지금 노량진 인구가 엄청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육아휴직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기 때문에 직권휴직이랑 똑같은 거야? 아니죠.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즉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의원휴직이니까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래서 똑같이 명해야 한다지만 전제 조건이 원하냐 원치 않느냐로 다릅니다. 그래서 직권휴직, 의원휴직, 휴직을 명해야 한다든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든지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직위제로 갈게요. 직위제 먼저 73조 3 직위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죠. 이렇게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대부분 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좀 따져보고 뭐 좀 불쌍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직위제 사유가 수능 중기 적격이죠. 수능 중기 적격. 그중에서 특히 능력 부족 사유가 직위의 사유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것은 막 다른 사유랑 섞어가지고 틀린 지문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찰서가 막 언론에 확 나오면 그냥 서장 직위제부터 시키고 시작하죠. 그때 이 사유로 합니다. 이 추상적인 사유.
능력 부족 사유, 추상적인 사유로 그렇게 합니다. 자, 2항을 보시면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되면 강행적으로 뭐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하여튼 강행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자, 3항 1항 2호에 따라 1항 2호가 능력 부족 사유예요. 능력 부족 사유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합니다. 이 말이 3개월로 끊어놓은 거야. 그 3개월 기간 안에 능력이 발전하지 않아 직권면직 절차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해제를 당하면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봉급을 주는 것이 능력 부족 사유는 3개월 넘어갈 데가 없어. 왜 3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유는 3개월 넘어가면 이제 줄여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능력 부족 사유는 80%를 주죠. 불쌍하니까. 뉴스에 나왔다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직위해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들, 수사 중인 자, 그다음에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 이런 사람들은 50%를 줍니다. 3개월 지나면 30%를 줘요. 50, 30 합해서 능력 부족 사유 80% 받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놨죠. 이거 말고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단 적격 심사 요구받은 자는 70% 40%죠. 아, 그거는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또 시험에 나와 또. 그래서 일단 능력 부족 사유, 추상적인 사유, 불쌍한 사유 80%. 나머지 구체적인 사유, 진짜 잘못이 상당히 구중된 그것은 50% 30%. 고위 공무원단 적격 심사 요구받은 자는 70% 40%. 그래서 50 30 70 40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5항을 보시면 5항에 1항 2호의 직위해제 사유, 능력 부족 사유와 나머지 사유, 즉 추상적인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유하고 경합되면 뭘로 직위해제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사유로 해야 되죠. 왜냐? 구체적인 사유로 직위해제를 하면 월급을 적게 줌으로써 나라 예산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지. 그래서 3, 4, 6호, 즉 확실한 사유, 구체적인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자, 당연퇴직은 당연히 퇴직한다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뭐 이거 당연히 퇴직한다. 그냥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퇴직한다고요. 자, 오른쪽 여러분 저기 이자에 시작할게요. 이자에 시작하겠습니다.